시바이누 끝난 줄 알았죠?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할 뻔했습니다. 왜냐면 겉으로만 보면 진짜 딱 그래 보이거든요. 예전처럼 뜨겁지도 않죠. 뉴스도 전환 못한 것 같죠. 사람들 머릿속엔 아직도 그거 밈코인 아니야, 여기쯤에 멈춰 있잖아요. 근데 막상 안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냥 조용한 게 아니라 조용한 상태로 다음 판을 준비하는 쪽에 더 가깝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시바이누를 아직도 2021년에 묶어놓고 봅니다. 개사진, 커뮤니티, 밈, 한번 세게 올라갔던 코인, 대충 여기서 정리가 끝나요. 그런데 원래 그런 코인들은 유행 끝나면 같이 사라져야 맞습니다. 이름도 흐려지고 사람들 기억에서도 밀려나고 나중엔 차트만 남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시바이누는 그렇게 안 갔단 말이에요. 이게 좀 묘합니다. 왜 그럴까? 중간에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죠. 그냥 우리는 밈입니다 하고 거기서 눌러앉은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판 만들겠다, 이쪽으로 핸들을 꺾은 겁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시바리움이고요.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뜻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시바이누가 그냥 토큰 하나 놓고 오르나 내리나만 보던 구조였다면 지금은 자기들 안에서 뭔가가 돌아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전용 키를 깔고 그 위에 서비스도 얹고 생태계라는 말을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제 구조로 바꾸려는 쪽으로 간 거죠. 근데 여기서 바로 그럼 지금 엄청 잘 나가나 보네? 이렇게 가면 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봐야 맞아요. 겉으로는 이름이 큰데 안쪽을 보면 지금은 공사판 같은 느낌이 훨씬 강합니다. 작년에 시바리움 브리지 쪽에서 보안 사고가 있었죠. 브리지라는 건 자산이 이 체인에서 저 체인으로 넘어갈 때 쓰는 연결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통로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보통 이런 일 터지면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매하게 말 돌리죠. 시간 끌죠. 사람들 잊어주기만 기다리죠. 근데 시바이누 쪽은 그렇게 안 갔습니다. 뭘 막아놨는지, 어떤 순서로 손볼 건지, 어떤 조건이 맞아야 다시 열 건지 그런 걸 꽤 구체적으로 꺼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가게 문 닫고 도망간 그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장이 무너져서 내부 공사 다시 들어간 그림에 더 가깝다는 거죠. 간판을 내린 게 아니라 다시 열 생각이 있으니까 바닥부터 손보는 겁니다. 화려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게 진짜 바닥공사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안쪽 이야기고요. 이제 바깥쪽을 봐야 됩니다. 시바이누가 안에서만 뭔가를 고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미국 쪽에서 제법 흥미로운 그림이 하나 나왔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시바이누가 이미 기관이 대량으로 샀다는 건 아닌데 적어도 필요하면 살 수 있는 후보군에는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꽤 커요. 쉽게 생각하면 아직 장바구니에 담긴 건 아닌데 구매 가능 목록에는 올라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문이 열린 겁니다. 예전에는 밈코인이라고 하면 제도권에서 아예 안 보는 느낌이 강했다면 지금은 최소한 검토 가능한 자산으로는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제 편입은 아직 아니더라도 아예 바깥에 있는 자산은 아니라는 말이죠. 시바이누 투자자 입장에선 이 부분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일본입니다. 미국이 제도권 문턱이라면 일본은 생활권 쪽이에요. 시바이누가 일본에서는 그냥 투기 코인처럼만 다뤄지는 게 아니라 생활형 앱이나 서비스 안에서 사람들을 끌어오는 친숙한 자산처럼 쓰이고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새로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바이누가 어렵고 딱딱한 자산이 아니라 제일 먼저 손이 가는 입문용 자산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인은 결국 새 사람이 들어와야 하잖아요. 기존 홀더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쪽에서는 시바이누가 바로 그 신규 유입자들을 붙잡는 용도로 꽤 잘 쓰이고 있는 그림이 보인단 말이죠. 미국에서는 기관 문 앞에 이름이 올라가고 일본에서는 생활형 유입 통로 안으로 들어가고 이 두 개가 동시에 보인다는 게 생각보다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시바이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있죠. 바로 소각입니다. 물론 여기서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소각 있다고 무조건 오른다? 그건 아니죠. 그렇게 쉬웠으면 다 돈 벌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줄어든다는 말은 누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시바이누는 이걸 그냥 말로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시바리움 사용성과 연결하려는 그림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주기만 기다리는 코인이 아니라 안에서 뭔가 돌아갈수록 서사가 더 붙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 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그림이 조금 잡히실 겁니다. 시바이누는 지금 미친듯이 잘 나가는 코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건 완전히 끝났어 하고 버릴 코인도 아니에요. 오히려 제일 애매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코인판에서는 이런 애매한 자리가 무섭습니다. 다들 끝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안에서 계속 다음 장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시바이누의 강점은 이름이 아직 살아있다는 데 있어요. 이건 정말 큽니다. 코인 시장에서 진짜 끝난 코인은 가격 빠진 코인이 아니라 아무도 말 안 하는 코인이거든요. 근데 시바이누는 다르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비웃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다 압니다. 이름이 살아있다는 건 불이 다시 붙을 때 시장이 제일 빨리 반응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럼 앞으로 뭘 보면 되느냐? 저는 딱 세 가지만 보면 된다고 봅니다.
첫째, 미국입니다. 시바이누가 제도권 문 앞에만 서 있을지 아니면 실제로 더 안쪽까지 들어갈지 이건 계속 봐야 됩니다. 둘째,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시바이누가 계속 생활형 유입 자산처럼 쓰이느냐 이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새 돈, 새 사람을 붙이는 통로가 될 수 있거든요. 셋째, 시바리움입니다. 안에서 진짜 뭔가 돌아가기 시작하느냐, 브릿지 복구가 매끄럽게 되는지, 활동이 살아나는지, 다음 업그레이드가 말이 아니라 결과물로 나오는지. 결국 도로를 깔아놨으면 차가 다녀야 하잖아요. 그게 보여야 시바이누가 옛날 밈코인에서 아직 다음 장이 남은 코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바이누는 지금 차트만 보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들고 계신 분들은 더 그렇죠. 그런데 차트 밖으로 한 발만 나가서 보면 미국에서는 기관 문턱이 조금씩 열리고 있고 일본에서는 생활형 유입이 붙고 있고 안에서는 소각과 생태계 복구 이야기가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인은 단순히 요즘 조용한 밈 코인으로만 보면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끝났다고 말하기에도 아직 이릅니다. 핵심은 하나예요. 시바이누가 진짜 밈에서 생태계로 넘어갈 수 있느냐? 지금은 바로 그 과정을 보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유튜브 영상 하나로 다 담기 어렵습니다. 중간중간 업데이트가 계속 나오고 분위기도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코인들은 영상 만들기 전에 먼저 따로 체크합니다. 기관 쪽 움직임, 일본 쪽 확산, 생태계 내부 변화 같은 것들이요. 그런 내용은 텔레그램에 조금 더 빠르게 정리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흐름 먼저 잡고 싶으신 분들은 설명란이랑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부담 가질 필요는 없고요. 그냥 코인판에서 중요한 변화 먼저 체크하는 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